안녕하세요. 임혜자의 좋은 법 좋은 정책 야당법석 14년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시국이 하수상하다 보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덕담도 민망스럽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희망의 여정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경으로 임혜자의 야당법석은 민생을 위한 좋은 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소왕진 의원입니다. 기후-위기가 인류의 재앙으로 다가오는 만큼 이 시대의 고민을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선정한 이달의 좋은 법은 바로 서왕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님 모시고 오늘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인사 좀 시청자들분께. 예. 작년 연말에 워낙 어려운 사건이 터졌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실은 이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영동사란의 거리에도 나오고 또 일을 하면서도 또 마음이 항상 좀 걱정이 앞서 있을 텐데요. 아직도 완전히 해결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이 문제를 일으킨 가장 최고 책임 당사자가 지금 체포되어서 수사를 받는 단계로 접어들어서 이제는 법적 절차 또 헌재의 절차를 아주 차분하고 질서 있게 잘 진행하도록 하고 대한민국을 이제는 좀 새롭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요. 조국혁신당이 이 탄핵과 또 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쇠빙산처럼 열심히 뛰었습니다만은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개혁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인 노후복구 정책으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새해 우리 국민 모두가 좀 평안하고 좋은 복과 정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에 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에 지금 추구위원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조 대표님 그때 작년 연말에 머리 계시면서 네네. 맡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작년 3월 3일 창당했습니다. 아직 사실은 1년도 안 된 신생정당입니다. 조 대표가 대표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최고위원 한 명이 거리가 돼서 그 빈자리를 의원님께서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최고위원 직위를 갖춰야 돼서 이 자리에 제가 출마를 해서 작년 연말에 최고위원이 됐고요.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가 특별히 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더 큰 일정을 앞장서고 소화를 했기 때문에 너무 고생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저희들끼리 하는 말로는 조국의 등골을 빼서 가는 기자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뼈를 갈고 영혼을 네. 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좀 휴식하는 시간도 된다. 본인을 오히려 좀 정비하고 당근 일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잘하고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 그렇습니다. 네, 그 내란 수괴 혐의 체포된 그 윤석열 씨 같은 서울구치소에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 옥중에서 메시지 국민의 정당한 분노가 네. 국민의 굳센 연대가 승리했다 네. 이런 메시지를 내셨는데요. 두 사람의 악연이 또 서울구치소에 같은 공간에 있지는 보니까 악연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혹시 구치소에서 만나셨을까요? 생각해 보면 뭐랄 운명이랄까요. 이게 아이들이다. 그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두 사람의 악연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2019년에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고 이미 그때 조국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검찰 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지나고 보면은 그때 이성열 씨가 조국을 타겟으로 딱 삼아서 그 가족을 보력내면서 조국을 무너뜨리면서 소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자체를 압수시켰잖아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비극이 시작됐었고 그 과정에 조국을 포함한 조국 가족 전체가 사실은 완전히 욕을 당한다는 표현을 했던 그때가 조국이라는 영화를 보면 정말 조물없이 복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딱 한 5년 정도 네. 약기 전에 지났대. 그 시간 동안 시간 뭐 집단 부하장과 가족의 고통을 견디면서 조국은 창당을 통해서 검찰 권력이 일종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돼서 정권까지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오히려 위기로 몰아가고 이 상황이 돼서 강력하게 예응하는 중에
그 황자의 역할을 했던 거고, 그러나 기존의 급수진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만은 그 모든 과정을 만들었고 최악으로 만들어 오고 작년 12.3 개혁을 통해서 아주 극단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군사대 윤석열이 이제 체포가 되어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40일 만에 체포가 됐는데 그 사람이 5년 만에 그 아베네 끝을 보는 과정이 지금 서울구치소에 방을 나르기다가 그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그 현실 속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전국 전망 어떻게 될까? 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은 대통령이 소위 친위 쿠데타의 방식으로 비상계엄 선포하고 대란을 이끈 사건이지 않습니까? 저는 뭐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대하고 정말로 그 집단적인 에너지를 모아주신 덕분에 이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주의와 또 나라의 어떤 힘들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제 출발점에 서게 됐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꽤 많은 일정과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피의자가 저지른 일이 너무 명명백백하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헌재 과정에서의 이제 탄핵 이혼 함께했다든지 그다음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 또 기소 재판을 받게 되면 최고 사형에서부터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이 처벌 결과가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은 그렇게 전개되는 것이 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탄핵이 만약 인용되고 나서 4월이든 5월이든 대선이 전개되고 그에 대한 도락대 만들어갈 것이라는 때는 그 모든 지금의 어떤 벌어진 상황들의 근거가 되고 있는 또 원인이 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우리 국가 사회 곳곳에 지금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슬기로 그냥 국가적으로 풀어나가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성숙하게 만들고 불안정한 경제를 떨리면서 대한민국 어떤 차원의 성격을 높이는 단계고 그런 데는 나가겠지만 그 과정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예술대인 답니다. 그 곽원순 시장님 계실 때 네. 연서실장도 하셨고 정책 특보도 하셨고 또 네. 연구원장도 하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의미 있게 또 야심차게 추진했던 게 원정 하나 줄이기 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셨는데 그때 배경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지방 정부에서는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중앙 정부에 있대 지방 정부가 별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제한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그 정책을 기획하고 시장님이랑 이거 한번 작업을 해보자라고 했던 계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토쿠시마 네. 됐던 사고, 네. 그다음에 밀양 송전 이제 요 이슈가 동시에 북한 시 2011년 10년 그때에 저희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 원자력 문제라고 하는 것을 특히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담도 있지나 그냥 뭐 집에서 스위치 한번 누르면 시원하게 전력을 사용하니까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단 저희가 말이에요. 수혜자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현실은 후쿠시마 사고라든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특히 국내적으로도 밀양 송전파대 그 문제들이 하면서 아주 어르신들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때문에 지금도 싸우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서울 시민들이 그걸 편안하게 그냥 전력을 사용하는 데 그냥 울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럴 기만 할 일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책임있고 건강한 어떤 시민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아주 높이고 또 서울이라는 공간에 제약이 있더라도 태양광 같은 것을 분명히 많이 일리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 정도를 줄이게 되면 송전포 문제도 또 사고 발생 위험도도 줄어드니까 서울 시민도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걸 받을 시장님이 굉장히 가난해지고 그거를 그거를 제안하신 의원님도 대단했고요. 그거를 억셉한 시장님한테 쳐놨어요. 제가 뭐 이쪽 분야 워낙 전공이기도 했고 문제의식이 아주 강렬해서 했는데 시장님 그거를 수용을 했었고 공무원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의 정책 재단도 없고 그간의 경험도 없고 그때 그거를 시장은 마음대로
실제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신 거죠. 스머지의 임기 안에 이런 흥기만들 효율성이나 대략도 새로운 생산으로 대체하는 그 평가도 내지 흑자치면 어려운 일이 못할 일은 아니더라 이런 걸 배웠었어요. 의원님 자타가 고민하는 기후 에너지 정책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또 국회에 들어가시자마자 기후 특별위원회 창설화 이런 거랑 큰 목소리로 내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 기술적인은 정말 중요한 진짜 과제인데요. 제가 뭐 저 22대 초선이지 않습니까? 22대 국회가 제가 첫 번째로 발의한 법안이 이 기후 국세련의 시설화를 담은 개정 아닙니까? 이 기후 특위를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었다면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사실은 한 가지 특정 부처의 한 가지 정책으로 해결하지 국가가 더 정부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러면은 문명 자체 크게 전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부처들이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공동 대표를 했던데 지금 보면은 법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환경, 그다음에 에너지 정책을 일부 다루고 있는 게 이제 그리고 산자부,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처들이 공tek력 나눠가 되어서 상임위도 그 체계로 지금 나눠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중요한 정책 법안이 서로 통합적으로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정부 부처 간 의견도 있지만 상임위 간 의견도 있어가고 잘 안 되더라. 그다음에 특히 예산 문제나 기금을 잘 다루게 때 부분 역시 그걸 분담하고 있는 부처 중심으로 되다 보니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21대 국회에서 기후특위가 한번 만들어졌었습니다. 시대 네, 21대 있었는데 한시적으로 이제 한걸 21대 했는데 결정적인 한계가 뭐냐면은 법안을 직접 다루거나 예산을 다루는 권한 자체가 없는 특위였습니다. 그러면 이 특위에서는 법안과 예산을 동시에 같이 다룰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22대의 기후특위의 핵심 내용은 법안을 다루고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특위를 만들자 그 내용으로 제안을 했었고 다행히 되게 잘 진행. 민주당 누구 정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이 특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돼서 22대 초기에 모든 당이 공동으로 이 법안을 만들자라고 결의를 했었고 각 당에서 이걸 추진을 해서 사실은 또 국회 의원실 의장님이 굉장히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특위는 반드시 만들겠다고 의장이 또 결의를 밝히셨고 이러한 주제하에 모든 당의 이 특위 제안한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논의도 했었는데 사실은 꽤 진전이 됐습니다. 꽤 진전이 돼서 여야 합의에 거의 불과했는데 그 12.3 비상계엄 직전에 거의 협의에 불과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번 문제 지금 완전히 밀려있고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리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이제는 합의 따라다고 보고 나식을 가동해서 빠르지가 않게 꼭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 전문위원들이 뜨거운 논의를 거쳐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선정한 이달의 좋은 법을 볼 건데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아까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 이것도 법안 이름이 길어요. 네. 산업 육성 위한 특별법. 이 법안이 제안한 이유부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뭐 기후 문제를 다루는 그런 뭐 거의 보편적으로 다 인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최우선의 대부분 재생에너지를 가속도로 늘리려고 왜냐하면 가장 많은 타타를 부수다는 게 석탄 발전소 이 정도로 가석 연료를 사용했지 그 누구 전력을 맡을 때 발도 LNG 발도 이슬번지 가장 많아. 이제는 또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빨리 늘릴 거냐라는 세계 모든 국가의 제1의 전제이고 세계 모든 국가가 그 방향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데 선진국들 왜냐면 OECD 국가들 중에서 대한민국만이 그 빈에 제일 뒤쳐져 있습니다. 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체 전력기에서 양원 재생에너지가 전체는 캡처는 뭐 풀풀에 약간 넣어서는 거고 보니까 대체로 OECD 급이 한 30% 정도 가까이 있는데
8% 비교할 수 우리가 거의 꼴찌입니다.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를 좀 끼려 올리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 재생에너지 상황을 보면 뭐 전체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태양광은 어느 정도 수준이 좀 올랐는데 그것에 비해서 풍력 분야가 떡이었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 풍력 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내가 어디서 건너왔다고 했을 때 삼면이 바다에 묻었다가 쪽 국토는 그렇게 넓은 나라는 아니다니. 그래서 그 바다를 활용해서 해상에서 좋은 바람으로 발전을 크게 되면 상당히 큰 규모로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것과 통합해서 그게 가장 효과적으로 오다리 그대로 크는 보관을 준비하다는 게 딱 보면 아까 있던 부분. 그게 그래서 지난 21대에도 네. 뭐가지 논의가 맞습니다. 있었던 맞습니다. 있거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주요 내용은 쟁점별로 간단하게만 네. 우선 21대 이게 상당히 논의됐었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된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해상풍력 발전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상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현재 민간 발전 사업자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군이든 시든 뭐든 이렇게 지자체 차원에서 약간은 우후 주순으로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전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 막 몰리고 어느 지역에 좀 집중이 돼 있고 하고 그래서 그 실제로 발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적정 입지를 잘 마련하는 것이 대표되어 있는데 계획 입지 제도입니다. 계획 입지 제도를 통해서 너무 입지가 잘 나오지 않아서 발전 사업을 힘든 부분도 해결하고 또는 너무 몰리고 혼잡하게 진행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때 예방할 수 있는 게 계획 입지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민간 사업자하고 기존 지자체들이 막 그냥 진행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제공을 하자라는 첫 번째 계획 입지 제도 담고 있고 두 번째는 기존의 풍력 발전 사업자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그 바다에다 풍력 발전하는 뭐 주민들하고 갈등이 없을 것 같다. 수다적 후보들 하는데 의외로 주민 수용성이 낮더라고요. 그런데 법 비기를 하는 주민들 그 주변에 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많지 않아서 민간 사업자들이 홀로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돈을 많이 써요. 돈을 쓰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시간 조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당연히 주민들이 일부 피해를 보거나 또 어업권에 어떤 훼손이 있으면 보상을 해주긴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도 뭔가 좀 어느 정도 체계를 가지고 정확한 가이드라인 입각해서 어느 기업이 막 얼마를 줘야 될지 헷갈리고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면 그동안은 지자체에서 그냥 그래서 체계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해왔던 걸까요? 기초 지자체가 좀 하게 드라이브라고 막 세게 잡으면은 일단은 돈을 더 줘야 되고 네. 또 주민들이 세게 싸우면 더 줘야 되고 시소처럼.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화하고 동시에 주민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데 덜 받았다 막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해서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두 번째 목표고요.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역시 내 풍력 발전 사업자들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인허가가 너무 복잡하고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다고 싶었고 예를 들어서 한 29개 인허가를 받아야 10개 부처에 있던 네. 그거는 다 사업자들이 이 부처 가서 해결하고 저 부처 가서 해결하고 또 이걸 해결할까 하면 이 부처는 저기 먼저 해오라고 해서 또 저기 가서 해야 되고 서로 맞잖아요. 핑퐁도 일자잖아요. 그래서 이 풍력 발전에 가장 선진국에 갈 수 있는 데마크 같은 데서 하고 있던 프로그램이 원스톱샵. 네. 그러니까 이 그렇습니다. 풍력 발전을 하는데 필요한 인허가를 사업자가 그냥 역시기 다니면서 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지원해주는 기관에서 한꺼번에 직접 부처들한테 해가지고 인허가 과정을 아주 단순하게 원샷. 원스톱샵이에요. 원스톱으로 그걸 해주는 건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는 풍력 발전 시작하면 한 7, 8년이 돼요. 그 인허가 문제나 준비 이런 것들 때문에 덴마크 같은 경우는 한 4개월이면 한다니까 한 서희로 한 2년 10개월 정도? 그러니까 뭐 한 3분의 1, 뭐 절반 절반 이하로 시간이 돌아치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대로 발전이 활성화되려면
그런 인허가 과정에 불안대성이나 너무 시간이 많이 걸고 해결하는 원스톱 셔틀 이세 가지가 국력발전 특별법이 다 가장 핵심적인데요. 저도 이번 기회에 이제 이번 이 법안을 보면서 해상 승력을 살펴보니까 그야말로 이게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말씀하셨듯이 국내 지리적 환경 자체가 이제 육상 태양광이나 육상 풍력 이런 게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하는데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아까 문제로 지적해 주셨듯이 21대에도 논의하는 한계가 됐던 게 주민 수용성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인허가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보급 속도에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이 법안에서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다요? 우선은 계획에 주제된 법안의 핵심 내용이고 기법까지 통과되게 되면은 그 전에 지방정부가 다 인허가 해주던 점들을 중앙정부가 이제는 전체적인 조사 작업을 통해서 풍력 발전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태양 생태계라든지 도업권의 피해가 크지 않은 그 지역들을 정확하게 다 조사해서 구역구역별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투자를 해주는 좀 더 질서 있고 계획적인 건 방안으로 바뀌겠는 거고요. 주민들 수용성 문제도 우선은 그 지구를 발전을 위한 예비 지구를 지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 수용을 체계적으로 하고 특히 투명하게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고 또 민간 협의를 만들어서 주민과 또 해당 지자체의 의견 수렴도 충실해야 되는 것들이 체계화되고 있는 것. 그다음에 특히 주민들이 그 풍력 발전 사업에 직접 투자해서 참여해서 그 발전 사업으로부터 나온 이익을 일부 증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내 주민 수용성을 상당히 수 있다고 보이고요. 아까 원스톱샵 같은 경우는 아예 그거를 지원하고 구역하는 기구를 만들도록 규제는 돼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기존을 풀수할 수 있다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그 기존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자? 사실 그 21대 때 법안이 자초된 가장 핵심 이유가 그 문제였대요. 기존 예. 사업자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민간의 어떤 사업자들하고 기초 자치단체들이 그거를 광역의 자치단체들이 마포사를 대주고 또 꽤 허가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예, 진도가 좀 낮았더라고요. 특히 허가는 많이 나가 있어서 일종의 깃발꽂기처럼 네. 기득권을 확보를 해놓고 있는데 그게 품황 계측인가요? 품한 재치기라고 하는 것은 가람이 어느 정도나 제대로 불어서 발전을 하려면은 뭐 이렇게 계산을 해야 예 발전에 적합한 동거에 바람의 질과 양이 드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미리 해놓는데요. 그런 것들을 뽑아놓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꽂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방대가 그걸 허가해야지 리민을 꽂아놓는 것으로서 상당한 기득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존 사업가들이 꽤 많은데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중앙에서 그를 계획적으로 일관 취지로 만들자고 했던 것과 근데 기존에 이제 허가받은 사업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였고 그래서 이번 특별법에서는 당연히 기존 사업자들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기존 사업자들이 아직은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 새로운 특별법에 의해서 지구를 지정하고 입찰을 해 들어올 때 허가를 받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간소화시켜서 기존 사업자들이 간단하게 그 절차에만 들어오면 큰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해줘서 그 허가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안으로 이 체계 안으로 다 담아내는 방식. 기존의 그 기득권 권리는 보호해주되 그다음에 새로운 제도에는 다시 유입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새 제도 체계 안으로 들어와야겠지만 그러나 배제하지 않고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인정해주고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옆에 의해서 크오는 어떤 것들을 절차에 맞추고 있는 받아들여주는 쪽으로 언니 말씀 들으면 금제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라든 어업인들한테는 피해는 최소화시키고 정보는 투명하게 해주고 또 의견을 수렴해주고 이런 선박자가 다 마저 떨어지면 해상 승력이 산업 발전이 될 수가 있는 거. 실제로 자치단체하고 기존 사업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이견을 벌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이 통과될 수 있다고 보고 여야 간에도 그거는 상당히 기본 접근이 돼 있어서 이 법은 조만간 통과시킬 수 있다. 작년 11월 중순인가요? 그러면 이 해상폭력법 입법 토론회 그 개최 예. 열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지자체라든가 이해 당사자들이라든가 전문가 이런 분들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토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나왔던 의견 대체적인 의견은 어떤가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기존 사업자인데 주민들의 어떤 보상인데 또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업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이런 어떤 대안까지가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그 토론을 통해서 실제 당사자들이 나와서 이제 일단 현장에 모여가지고 심달하게 예.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법안을 준비한 뭐 저나 다른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 수렴됐지만 또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들고 있는 것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논의 과정을 통해 상당히 이해도가 높아졌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해소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법을 만들 때 제정할 때 항상 그 과정이 철저적이다. 그런 과정을 충족하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본 참여 없이는 또 국내 해상풍력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잖아요. 이백호 어땠 실제로 이미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 어떤 풍력 발전의 여건이라고 할까요? 잠재 대비 상당히 있다고 투자 의지들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도 있고요. 참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것 중에 긍정되고 다음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이 과정이 풍력 산업이라고 하는 이 산업 자체가 우리 국내의 어떤 산업으로 결정한 과정에서 해외 자본들이 참여하고 기여를 해야지 우리 산업은 발전하지 못했처럼 외국한테 다 그냥 넘겨주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실책 차원에서 어떤 구조도 필요하고 그 제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한 장치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해외 자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발전 사업도 또 풍력 발전기 실제 발전 사업도 있지만 이 발전기를 생산하고 제공할 때는 이 연관 산업들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가 앞에 들어가서 하고 저희들은 이제 여기 발전기 이거 보니까 지금 예. 바다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요. 이 하부 구조를 잘 만드는 것,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연결하는 케이블,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산업이 아주 튼튼하고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분야별로 예. 그런데 이제 실제 전기를 만드는 게 이 터빈,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 터빈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핵심들인데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좀 기술이 약합니다. 몇 킬로 이렇게 멀리서만 바라봤는데 네. 우리 이렇게 가까이 보면 처음이야. 사실은 직접 보시면 그 규모가 되게 큽니다. 그리고 이 풍력 발전기 하나에서 생산하는 전기 자체가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받침하고 잘 유지하도록 필요하지만 그 정도의 큰 용량의 전력을 만들어내는 이 터빈 기술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선 부분대로 주저온 부분은 합작을 통해서 또 이렇게 부품을 잘 넣을 수 있는 작은 또 연관 산업들을 잘 발전시키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도 발전시키고 우리 기술도 높이는 또 특징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정책이나 제도로서 굉장히 세밀하게 설계에 해놔야지 만드는 일만 시키지 않고 고객 산업의 발전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렇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네. 자 말씀하셨는데 공공성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발전사들 네.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도 좀 조항에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선은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뭐 물이나 이런 것처럼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선 전력 생산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시장에만 다 맡길 문제가 아니다. 공공의 어떤 책임 있는 참여를 통해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면 이 전력의 안정성, 공공성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어떤 정치가 필요하다. 그런 적서 그런 차원에서 공공의 참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뭐 기본적으로 안전이라든지 또 산업 발전 사업자들이 꽤 공공기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 부분은 뭐 상당히 구조가 있다고 생각은 된다면은 이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는 민간 사업 좀 분위 정도 되는 네.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처럼 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민간의 어떤 민간 사업자들한테는 맡은보다는 공공의 어떤 역할을 맡기 위해서 공공의 신뢰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또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이 투자 규모가 굉장히 큰 나해 워낙 떠보니까 우리나라 민간 사업자들이 좀 원활하게 참여하는 데 부담이 너무 커서 그거를 좀 부담을 줄여주고 뒷받침해주는 장치로서 어떤 참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향후 의정활동 계획, 아, 예. 이 정책에도 달인이고 전문가시니까 포부 한 말씀 좀 듣고 싶네요. 네, 오늘 마치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미디어에서 목소리를 다뤄주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나중에도 용기를 얻는다 같다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 저희가 제가 출범하고 나서는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워낙 정쟁 중심의 어떤 정보 분야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투쟁과 수퇴 이런 롤로서 정리하는 시간이 덕분에서 좋은 정책을 준비하고 법안 발의도 하고 빨리 이거를 상임해서 논의해서 법안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을 거의 쓰지 못했어요. 너무 아쉬웠는데 이제 뭐 그 부분이 한 달 가기 가운데가 됐다고 새해 들어서는 각각의 잡기에서 좋은 정책들 고안의 준비 리포트들이 빨리 논의하고 저희 이제 선자 중기에서 이 해상승법 이미 법안소에 법안소에 논의는 거 상당히 많이 근접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속도를 내서 빨리 법안발의 할 것이 이 잠재다 예상이 회복을 위해서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으세요. 조국 진단부 한편으로는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고 또 탄핵을 재완성하는 이 세분탄 역할과 함께 좋은 필요한 정책들을 예인선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그게 조금 더 충실하겠다고 하시.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뭐 모형으로는 이렇게 보는데 이 해상풍력 활성화 특별법이 어떤 법이다라고 딱 규정할 수 있는 정의할 수 있는 거를 네.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예. 파이팅. 예. 시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전기로 만선 예. 가들기법 어렵네요 이게. 예. 만선이라는 거는 저 바다에서 고기다 때가 예. 그를 뜻에 적어서 가득 채우는 게 만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전기가 보통은 뭐 원자력 발전소, 뭐 석탄 발전소 이렇게 큰 육상에 있는 발전소에서 주로 만드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만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바다에서 이 풍력 발전 통해서 어마어마한 전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또 바다에서 전기를 잔뜩 잡아가지고 가득 실은 어떤 기계 전력 생산, 전력 생산을 해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해상풍력 특별법이 그렇게 전력을 만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이다. 처음에서 이렇게 일찍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보시는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국민 여러분 또 우리 조국 신당을 늘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당원 여러분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창당 이후에 검찰제를 주기름시키겠다는 3년 넘길다고 했던 그런 목표를 저희들은 뭐 한치의 틀어짐 없이 총력으로 힘을 기울여서 그 약속을 저희들은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 해야 될 때가 중요한 역할은 이제 대한민국이 누구에게나 다시 태어나고 싶은 그런 좋은 나라가 되도록 대한민국을 대전환하고 크게 개혁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와 관련된 정치 개혁이라든지 또 저희들 사회권 승리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실제 삶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을 하나하나 마지막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핵을 잘 완성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 대개혁 방안을 조국혁신당이 투약당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늘 그러셨던 것처럼 또 응원해 주시고 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오늘 좋은 법으로 이렇게 좋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상 풍력
특별법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좋은 법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다음 주는 우리 민족 대명절 설날입니다.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고요. 새해 아픈 마음 다 치유하시고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법을 위하여 뉴스토마토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